문자부터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카카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49,8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5% 주셨네요. 국내 최초로 오픈 AI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힘든 시장도 견디고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오후 들어서 밀려나는 모습 보였네요. 카카오 2.15% 내려오면서 종가는 49,90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 시장 기점으로 4만 원대 회복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49,800원, 5만 원에 가깝기는 한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에 카카오 전망은 앞으로 어떨까요? 카카오. 제가 이전에 이제 LG CNS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네. LG가 이제 좀 상장을 하게 됐는데, 이 또 쪼개기 상장의 달인 카카오가 또 이제 상담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것 같네요. 그쵸,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제 카카오라는 종목을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이제 국장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마음의 등지기에 대한 이런 이유 그러니까 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 중 하나가 카카오지 않나. 정말 쪼개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저는 좀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나라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도 계속 이제 상한가 스쿨 강의 시간에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정교 꼴등이 전학을 가면 평균이 오른다.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카카오 얼마나 많이 씁니까? 카카오 뱅크 따로 있지, 카카오 페이 따로 있지.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어찌 됐든 간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는 오픈 AI에 대한 기대감, 또 카카오 AI로 쪼개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생기긴 해요. 하지만 카카오가 정말 개인 투자자를 생각을 해준다면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신규 상장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카카오를 좀 따로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오픈 AI에 대한 협업 이슈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무언가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회사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톡처럼 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AI라고 봐요, 저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제 테크 기업들이 좀 손볼 수 있는 게 AI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카나나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지금 카나나는 뒷전으로 가고 어찌 됐든 오픈 AI 쪽으로 먼저 확보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AI 쪽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많긴 하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픈 AI를 접목한 카나나 출시.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카나나라는 기대감은 카카오의 어느 정도 재료가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픈 AI라는 거는 물론 협업을 하는 거에 대한 이슈는 있겠지만 이게 혁신적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협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카나나가 출시돼서 그때 다시 한번 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지금 49,800원이거든요. 물론 매수 평단가는 조금 높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카나나가 이 오픈 AI,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나나가 실제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었을 때 이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이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나서 오늘 고가가 이제 3%까지 갔다가 좀 빠졌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급등했고 그 다음에 31일 금요일에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조금 빠져줬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너무 안 좋게 보다가는 위에서 이제 쌍봉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크게 한번 저점을 다지고 나서 우상향으로 갈 것 같으면은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눌릴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시청자님이 49,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저는 평단가를 좀 낮추는 방향성으로 가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00원에서 42,000원 사이로 평단가를 좀 낮추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지금 시점에서 어찌 됐든 간에
최근에 이제 오늘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42,000원 부근을 좀 뚫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물론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었지만 한 번은 그림자를 그렸단 말이죠. 윗꼬리로.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작용한다면 단기적인 테마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더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46,000원까지는 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는 좀 추가 매수 진행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카나나에 대한 출시가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46,000원까지 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나나 그리고 오픈 AI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더 눌렸다가 갈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42,000원, 43,000원 사이로 낮춰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목표가 일단은 4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유 되신다면 추가 매수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모두 가능하시고요. 문자나 유튜브 채팅 주실 때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그리고 이 종목 왜 샀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형님 어서 오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삼성전자 주셨고 매수가는 54,000원에 비중 10%십니다. 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올해는 6만 전자 가능할까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이 종목이 10만 전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게 정말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3.33% 올라오면서 52,700원에 장 마감했고요.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온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이거 혹시 6만 원 올해 가능할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부터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재용 회장님이 이제 뭐 무죄를 받든 유죄를 받든 어쨌든 간에 이런 악재성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들어왔던 게 바로 외국인이었어요. 결국에는 외국인도 이 부분을 조금은 인식은 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봤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악재가 좀 해소가 됐다라고도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렸었는데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확대 이런 이슈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주가에 현저히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도 SK하이닉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머니마스터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성과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성문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SK하이닉스는 성과급 파티를 했었고 삼성전자는 반성문을 쓰는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뭐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지분 확대가 이어가고 있고 이런 쪽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님에 대한 이런 리스크 해소 이렇게 된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좋은 그림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54,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주 잘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은 자, 또 설명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2021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2021년, 22년, 23년이에요. 자, 이쯤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 이번에 이슈가 나왔을 때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BPS대로 떨어졌다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말을 했었거든요. 43,000원, 5만원, 52,000원 이게 삼성전자의 원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로 가서 21년, 22년, 23년 4만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3,000원, 5만원, 52,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주봉에서 43,000원, 5만원, 52,000원에 한번 또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봉이고요. 43,000원 구간에서 한번 줄을 긋고 그리고 5만원, 52,000원에 줄을 그어본다면은 21년, 22년 측면으로 봤을 때도 늘 그래 왔듯이 2020년 부근에서 4만 원을 찍고 나서 2022년 그 다음에 5만 원, 그 다음에 2023년 그리고 4년에 52,000원을 찍은 그림이죠. 늘 그래
그래왔듯이 삼성전자는 BPS대로 움직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만큼 매매하기 쉬운 종목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BPS대로 떨어졌을 때 지금 120월선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도 IMF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럼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6만전자 갈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저는 6만전자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홀딩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늘 그래왔듯이 삼성전자가 지금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듯이 삼성전자가 BPS대로 떨어졌듯이 저는 지금이 또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신규 매수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만전자 이상까지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만약에 매도가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방송, 잠시 후 7시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도 오셔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테니까 거기서도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6만 원 부근에서 매도를 해주셔도 되지만 더 정확한 목표가를 원하시면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고 형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전자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의 목표가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세워주신다고 하거든요. 그쪽까지 오셔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확실한 전략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없으신 분들 지금 신규 진입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 이 종목 상담 주신 중구 형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추가 매수로 비중 더 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또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싹기아종님 어서 오시고요. 저희 종목 상담 상당히 오랜만에 주셨네요.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우리금융지주 주셨고요. 매수가는 14,442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4%십니다. 4가 유독 많은 상담이네요. 앞으로 매수 기회를 노리며 배당주로 매수 기회 전략을 문의드립니다 하고 주셨거든요. 최근 우리금융지주의 종가는 15,000원대에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0.64% 올라오면서 15,680원에 장 마친 상황입니다. 저희 채팅창 한번 쭉 봐보니까 싹기아종님 같은 경우에는 이 국장에서는 은행주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신다고 하세요. 저희 우리금융지주 앞으로 배당주로의 매수 기회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한번 드려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금융주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을 때가 작년 여름부터 차라리 이쪽으로 보자, 방어주 쪽으로 보자라고 네.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아주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리스크 속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때 금융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발빠르게 무언가가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도 은행주에서도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 전쟁 이런 충격으로 봤을 때도 저는 은행주 쪽으로도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머니마스터 이제 제가 머니마스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가 3부 때였을 거예요. 3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은행주 쪽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작년에 봤을 때는 금융주 쪽에서는 방어주로는 괜찮다라고 봤었었는데 이번 연도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왜? 아직 우리가 슈팅이 나올 구간이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봐야 될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시기상조긴 하지만 금융주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괜찮은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 이슈 있죠. 굉장히 우리나라 지수 눌리고 있죠. 그에 대해서 반등 주고 외국인은 사고 팔고 반복하고 있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핑퐁하고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방어로 볼 수 있는 게 또 지주, 그러니까 그 우리금융 지주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증권업이나 은행 이쪽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서도 기업 분석으로 봐보자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단에서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고 유보율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지만 왜냐하면은 이 금융사 같은 경우에서는 유보율이 다소 조금씩 낮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안정성 지표, 그러니까 차입금 비율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차입금 비율이, 그러니까 금융지주사나 이런 쪽에서는 차입금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BPS가 45,000이 PBR이
0.35%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면은 저는 우리금융지주가 아직 낮은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아마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렸을 때 이 종목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기억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17,300원까지 갔었어요. 작년 12월 전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17,300원까지 갔었는데 하방에서 지금 15,000원대를 버티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나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증시가 눌렸을 때 이런 금융주 쪽으로도 수급이 쏠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봤을 때 밸류업 관련해서 방어주로도 볼 수 있는 게 우리금융지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 하나가 우리금융지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14,000원 구간이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17,000원까지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봐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 선택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키아정님, 이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한번 끌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끌어본다면 목표가 17,000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금도 넉넉히 받으시고 또 수익도 챙겨 나오시길 바랄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실시간 상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번호들 보이시죠?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RFHIC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15,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40%십니다. 비중이 꽤나 높으신 편이네요, 시청자님. 우선 이 종목은 통신장비와 관련된 종목이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통신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5.6% 올라왔고 매수가에 비해서 지금 수익 구간이시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장중에 17,650원도 봤었는데 종가는 17,350원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지 수익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RFHIC. 네. 그러니까 이름이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읽기 좀 힘듭니다. 아무튼 저도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RFHIC 보면은 연초부터 좀 흐름은 좋았습니다. 연초부터 흐름은 좋았고 어쨌든 이 RFHIC 같은 경우에는 통신 쪽이잖아요. 최근으로 보면은 이제 지분증여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RFHIC가 이런 지분증여 이슈가 좀 종결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쪽으로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또 이전에 보면은 좀 좋은 흐름으로 갔었던 것도 30억 정도 이제 자사도 취득 이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결국 이 시점에서 AI 모멘텀 속에서 AI 쪽 개발 측면에서 보면은 광통신 쪽이 좀 더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쪽 측면보다는 이전에 이제 2025년으로 봤을 때 AI도 AI지만 이 통신 장비 쪽에서도 회복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북미에서도 이런 이제 카펙스에 대해서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 에릭스, 노키아 이런 쪽으로 아메리칸 타워도 업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어쨌든 간에 미국과 중국에서 계속해서 신경전이 벌이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중국산 통신장비 교체 프로그램을 이제 설립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30억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이 말이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중국산은 뺀다 이 소리거든요. 거기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통신장비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도 작용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신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RFHIC 같은 경우에서는 상단에서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봤을 때 우리가 18,000원 부근에서 좀 물려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여기서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을 건데 지금 시점으로 보자면은 이제 10,000원 구간까지 이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그림이기도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분증여 이슈 그리고 자사드 취득 이런 쪽에서도 봤을 때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작용한다면 우리나라 통신에서도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통신 장비 쪽보다는 AI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9,000원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19,000원 한 번에 가겠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장의 눌림에 따라서 17,000원 갔다가 16,000원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 시점을 좀 유의하면서 저는 19,000원 선까지 봐도 무방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통신 장비 관련해서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AI 관련해서 더 잘 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너무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19,000원 선에서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잘 선택하셔서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